밤이 깊어 새벽으로 흐르는 것이 두렵고 안타까우면서도 영애는 발코니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밤이 영애에게서 잠을 앗아갔습니다. 살갗에 닿는 밤 기운이 차가웠습니다. 모두들 잠든 새벽 추운 발코니에 홀로 깨어있는 일이란 은밀하면서도 무섭고 충일하면서도 결핍된 그 무엇이었습니다.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신비한 느낌이 영애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단 한 번뿐일 밤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애는 내내 두려운 마음으로 어느 방향가에 머무르고 있을 건빈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기척이 느껴져 영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갈색 고양이 한 마리가 발코니 난간을 타고 이쪽으로 조심스럽게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영애와 눈이 마주치자 고양이는 동작을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꿇어 엎드렸습니다. 영애가 하늘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가만 다가왔습니다. 영애는 고양이의 진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소리 없이 영애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한밤중 들고양이와의 조우가 기분 좋을 리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영애는 고목나무처럼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마침내 고양이는 와인잔이 놓여있는 테이블까지 다가왔습니다. 힐끔힐끔 영애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애는 고양이가 어서 제 갈 길로 가져왔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걸음질쳐 영애 가까이로 오더니 주인 곁에 앉듯 한껏 온순해졌습니다. 고양이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영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영애와 고양이는 그렇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건빈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애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건빈의 얼굴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빈이 노크도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건빈이 얼굴을 마주 바라볼 수가 없어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건빈은 삶의 정점에서 술을 왜 마시기 시작했는지 그도 영애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술을 마시고는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운전도 못할 상태로 집도를 한 겁니다. 그래도 의료사고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애는 건빈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빈의 수술 실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술을 보란듯이 해내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동료 의사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건빈의 실력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영애는 건빈에게 이별을 구합니다.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 베개가 계속되는 동안은 터창없이는
잠들 수가 없어. 밤이 없으면 잠들지 않고 일하면 썩 훌륭한 인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건빈에게 자기 인생이 끝없는 하얀 밤처럼 느껴졌나 봐. 기억과 욕망이란 신의 영역이란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선택했겠지. 건빈은 그림자를 잡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빈은 눈물을 보입니다. 늦었는데 다행히 병원은 진료 시간을 넘기고도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냥 여전히. 의사는 필요한 얼굴로 영희를 쳐다봅니다. 그가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아 영희는 얼른 덧붙였습니다.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가려움증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잠이 질겨질 것뿐입니다. 그저 끈적하고 질긴 잠이 백혈구처럼 가려움을 감싸고 녹이고 삼켜버립니다. 약이 주는 잠은 폭염 속 한낮의 아스팔트처럼 뜨겁고 끈적거립니다. 가려움뿐만 아니라 영희의 모든 감각을 망가뜨려 주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불면도 불면이 새끼친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감정의 파편들도 고요히 덮어주었습니다. 가려움에 너무 관심을 주지 마세요. 병은 때로 응석바지와 같아요. 골똘히 생각하면 없던 가려움도 스멀스멀 생각납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생겨난 알러지는 어느 날 씻은 듯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영희 씨도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심한 정신적 억압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내분비 기관을 교란시켜 호르몬 분비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몸의 약한 쪽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외성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원인도 증상도 너무나도 다양하죠. 눈에 실핏줄이 터져 실명하는 사람도 있고 몸의 한쪽에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하면 가려움은 좀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려움은 낫다고? 영희는 표정 없는 얼굴로 의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누군가에게 이 속을 꼭 한 번은 열어보이고 싶었습니다. 사람 없는 갈대숲을 맨발로 달려가 갈라진 벌판에 갈대 뿌리 틈으로 나는요 소리 지르고 싶다는 그러나 지워버립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증언하는 건 스스로 모자라는 사람임을 강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영애의 목소리는 좀 전과는 톤이 달랐습니다. 높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순간 긴장하였다는 게 전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애는 건빈의 어깨를 흔들었고 그런데도 숨만 몰아쉬는 그의 뺨을 툭툭 치기도 했습니다.
장난 그만해 하고서 영애는 드디어 건빈의 두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어깨만 젖은 빨래처럼 잠깐 들썩거릴 뿐이었습니다. 건빈은 앞으로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벽에 등을 기대 앉은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은 더 이상 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석하게도 보였습니다. 어디가 이상한데?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건빈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영애는 건빈의 상태가 심상찮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도 이때쯤에서일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자신이 119 구급대를 부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뭘 물어보려 하거나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마에 진 땀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준 뒤 가게 안에 들어가 시원한 콜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건빈은 입에 물려준 콜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시 한 모금 더. 그러나 세 번째까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두 모금이나 건빈이 마신 것을 회복의 신호로 본 듯했습니다. 안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마셔. 괜찮아질 거야. 너무 무리했어. 며칠씩. 영애는 순간 울먹거린 듯 했습니다. 건빈은 슬픈 눈으로 영애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허공의 질감은 또다시 공존했습니다. 따스함과 축축함이 이제는 등을 보이고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영애의 등에 실려 서서히 사라지고 가을 숲에 잘 마른 오솔길처럼 바스락거리는 서늘함이 허공의 공간 안에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 서늘함이 영애 쪽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서늘함임을 느꼈습니다. 영애는 어둠의 저편 끝으로 사라지고 날은 캄캄하게 어두웠습니다. 나는 커튼을 여미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바다 내음이 밤새도록 허공의 변방에서 으르렁거렸지만 그 인기척 없는 바닷가 호텔 방에서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은 깊고 아늑했고 빠져 죽을 듯이 곤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에 관하여 나는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을 겨우겨우 말하기에도 식은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합니다. 하여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를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던 손님은 신선하고 반가운 시간의 손님이었습니다. 나는 그 손님을 맞아 수줍고도 친밀하게 대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찾아온 새로운 힘에 의하여 부드럽게 엉기고 연결되는 시간 위에서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영애가 내 방에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고 그리고 내가 잠에서 깨기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깊이 잠들어 있었으므로
영애가 다녀간 기척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찾아온 새로운 힘을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